안녕하세요. 고릴라TV 구독자 여러분, 박창규입니다. 오늘의 주식, 하루에 한 종목 선정해서 우리가 투자 포인트와 전략에 대해서 함께 고민을 하고 있죠. 제가 오늘 주목하는 종목은 바로 GS건설입니다. 시장에서 개파락, 급락이 지금 나타나고 있고 현 시점 16% 넘게 급락을 하고 있습니다. 뭐 뉴스를 통해서 다들 아시다시피 GS건설, 검단 신도시 아파트 관련된 이런 주차장 붕괴 이런 부분도 있었고, 그리고 정밀 점검을 해봤더니 그와 관련된 철근 이런 부분이 하나도 없었다. 그래서 순살 아파트라는 오명을 얻고 있는데, 그와 관련된 투자 포인트와 전략까지 계속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이런 거 보면 코로나 때 이와 관련된 원가단이 엄청나게 올라갔죠. 철근이나 원자재, 뭐 시멘트 할 거 없이 다 올라갔었고, 그에 따라서 이제 원가단 이 부분을 줄이기 위해서 기존에 뭐 5개 넣었던 거 3개 넣고, 뭐 10개 넣었던 거 7, 8개 넣고, 막 이러한 계속 얘기는 있어 왔어요. 하지만 아예 하나도 없었다? 이건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부분이 문제가 불거졌고 이제 뒷수습 나서야 되니까 그와 관련된 주가 반응 자체는 급락으로서 지금 나타나 버리고 있죠. 개인적으로 좀 아쉬워요. 관련 내용부터 먼저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검단 아파트 총체적 부실이 드러났다. GS건설 1조 전면 재시공 결정했다. 사조위에서는 설계, 감리, 시공 전 단계 총체적 부실이다. 설계에서 32개 기둥 중 15곳, 전단, 보강근 누락이 되었다. 없었다. 시공 과정에서도 추가로 4개 기둥 철근이 누락이 되었다. 콘크리트 강도도 기준에 미달하게 타설 양생되었다. 8월 처분 수위 발표를 할 거고, 그러면 지금이 7월이니까 8월 처분 수위 발표 전까지도 불확실성, 모든 주체 책임 못 면한다. 1, 2블록 1666가구 전면 재시공 비용만 1조고 여기서 더 늘어날 수 있겠죠. 자,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 원인 발표를 했고요. 설계 감리 시공 총체적 부실 때문이다. 31개 기둥 중 19개 기둥수 철근이 지금 빠져 있었다. 원가 땅 올라갔으니까 이거 줄이기 위해서 분양해 놓은 거 원가 줄여가지고 분양을 하고 이익을 남겨야 되는데, 그것도 정도라는 게 있잖아요. 규정이라는 게 있고 법이 있고. 근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의도적으로 이런 부분 뺐다면 이거는 도덕적 해이뿐만이 아니라 이거는 사업 주체로서도 이거는 향후에 뭐 면허라든지 이런 부분까지도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처벌 수위에서. 뭐 관공서 입찰이나 이런 부분 참여하지 못하는 거, 몇 개월 동안 참여하지 못하는 거, 이런 것들은 담합 과정에서 얘기 나오면 항상 나왔던 부분이고, 이게 문제가 되었을 때 향후에 분양이나 이런 쪽에 있어서 참여 못하게 하는 법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에서도 이어질 수도 있고, 그리고 경영진 구속이나 이런 쪽까지도 이어질 수 있는 거죠. 이래버리면. 자, 앞에서 좀 말씀드렸습니다. 총체적 부실이다. 관련 내용은 좀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전담 보강근이 없었다. 그리고 슬래브 뭐 관련돼서 연결해야 되는데 단단히 잡아주는 안전상의 역할을 하는 쪽이고, 이런 부분이 없었고, 감리 역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죠? 의도적으로 철근을 누락했을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사고 조사에는 판단했지만 이것도 알 수 없는 거죠. 콘크리트 강도는 설계 기준 강도 85%에 미달했다. 총체적 부실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시장에서도 전면 재시공, GS건설 목표가 투자 의견 하야, 영업이익 반토막 더 날 수도 있어요. 배당 정책 유지도 불투명. 그쵸? 기인식된 매출에 대한 회계적 손실 처리 철거 비용, 지체 보상금, 입주민 보상금. 작년에 HDC 현대산업개발 화정 아이파크 작년 1월달에 붕괴됐을 때, 그때도 이와 관련된 문제가 불거졌던 거죠. 상당히 닮아 있습니다. 근데 대처는 GS건설 직원. 그래서 차이 안 살 거야? 미안해. 익명 앱이죠. 블라블라. 블라인드. 철근 가지고 엄청 뭐라들 하는데, 그래서 순살 자이라고 놀리고 난리인데 자이 안 살 거냐? 프로지오 사는지 자이 살고 싶지 그래도. 지금 인식이나 대처가 이런 상황이니까요. 또 여러분 몸매 맞고 있는 상황이죠.
입주가 시작되기 전 무너진 게 천운. 인명피해가 발생했을 수도 있다. 이런 지금 상황인데 직원들의 인식 자체가 이래버리니까 개인적으로 읽어보니까 열 엄청 받네요. 순살자에 나오고 있죠. 뼈 없는 순살자의 아파트는 걸러야 될 듯. 이런 것도 문제 발생해지면 이런 것들 또 원리 원칙 규정에 맞게끔 정말 튼튼하게 짓겠죠. 보여주기 식으로라도. 근데 이 문제가 발생을 해버리면 건설업 전반적으로 또 이제 감리 이런 부분 들어가면서 이게 원가 단으로 다 반영이 될 수도 있어요. 문제가 되는 거죠. 그리고 부랴부랴 전 사업장 실태조사 이런 부분 다 들어가겠죠. GS건설뿐만이 아니라 현대건설, 대우건설, 작년에 문제 생겼던 HD 현대산업개발. 보세요. HDC 현상 화정 아이파크 다음 주 철거 시작. 작년 1월 달인데 지금 22년 1월이었는데 지금 23년 7월. 지금 이거 정리하고 뭐 확인하고 이러는데 1년 6개월 걸렸어요. 그리고 입주는 2027년 말로 5년 늦어졌다는데 더 늦어질 수 있는 거죠. 그만큼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오래 걸리고 그리고 이런 부분 관련된 불확실성은 계속 남아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입주 보상 지원금 이런 것들 다 줘야 되는 거고. 사고 발생 충당금 3,700억, 더욱 공사비보다 높은 금액. 입주 예정자 보상으로만 2,630억 들어가는 쪽. 그렇죠. 전면 철거하고 이런 부분 진행하는 거. 그럼 주가를 볼까요? GS건설 오늘 하락해가지고 지금 많이 떨어졌다. 이런 상황에서 밸류에이션이 어쩌고 실적 대비 뭐 싸고 뭐 이런 얘기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내달 이와 관련된 또 이제 처벌 수위 이런 것들 나올 거고 향후에 충당금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그리고 그 이후의 과정 이런 부분 계속해서 체크를 해야 되는 거고 전면 또 이제 감리, 실태조사 이런 부분 들어간 비용 따라 다 작용이 되는 거고 지금 현재 진행이 되고 있는 분양 이런 것들도 전면 올스탑 HD 현산 무너졌을 때 그때 전국적으로 현산 재개발 재건축 진행하는 쪽에서도 조합원들 반대로 인해 가지고 못한다 뭐 해서 난리가 났었죠. 그런 상황인데 이런 비아냥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아무리 익명이지만 정도란 게 있어요. 열받네. 이거 보니까. 자, 그러면 HD 시연산 주가 흐름 볼까요? 작년 1월 달에 문제 불거졌었고요. 이때였었죠. 급락 이후에 기술적 반등, 급락, 기술적 반등, 급락. 물론 이때 당시에 전면적인 하락장이었잖아요. 작년 1월달. 하락장이고, 금리 인상기 뭐 이런 부분 반영이 되었던 거고. 그러면서 지금 보면, 월봉, 주봉상, 이게 일봉이었고요, 당시에. 주봉상, 하락, 기술적 반등 이후에, 꾸준히 하락 이후에, 최근에 좀 반등하는 모습, 올 들어서 나타났지만, 다시 한번 저점 뚫고 내려가려는 모습, 이런 것들 생각을 해보면, 일단 이런 불확실성에 놓여있는 이런 종목들, 완전히 어느 정도 마무리되고 실적이나 이런 부분으로서 다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올라오는 거 확인한 이후에 대응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딱 주가 이런 모습이잖아요. 물론 작년에 하락장이었고 그죠? 그런 부분 반영해서 추가적으로 더 떨어지는 부분이 있었지만 아까도 보여드렸다시피 문제가 불거지고 철거하는 데만 하더라도 1년 6개월 걸리는데 향후에 지금 조사 결과도 안 나와 있는 상황에서 GS건설이 밸류에이션이 어떻고 실적이 어떻고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역사적 저점5 PBR 밴드다. 지금 딱 그러잖아요. PBR 밴드 보시면 저점까지 내려왔잖아요. 0.3배.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지금 현 상황에서. 불확실성으로 더 안 좋아질 수 있다고 얘기하는데. 물론 뭐 5년, 10년을 보면 싸게 살 수 있는 기회일 수도 있지만 5년, 10년 당장 내일과 한 달 앞도 모르는데요. 실적 추정치도 이거 다 새로 써야 돼요. 이래버리면. 작년 대비 소폭 성장이지만 추가적으로 하락 크게 나올 겁니다. 자, 관련 내용도 한번 정리 한번 해보죠. GS건설. 이건 GS건설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건설사 전반적으로 뭐 실태조사, 감리 이런 것들 다 강하게 들어가고 전면 조사 들어가게 되면 이거는 다 비용 단으로 엄청나게 올라가 버리는 부분이거든요. 건설사 전반은 문제로
확산 가능성, 실패 조사, 감리. 이런 것들이 비용 부담 증가. 그러면 2분기 실적 시즌인데 이런 불확실성을 감안을 하고 왜 인가 기관이 계속 가지고 있을까? 불확실성 해소하기 위해서 좀 리스크 관리 줄여놓겠죠. 주식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야 되는 거고요. 건단, 아파트, 총체적 부실. 이 부분이 지금 보시면 매달 처벌 수익 발표 이런 것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불확실성 지속. 그리고 작년에 HDC, 현대산업개발, 화정 아이파크 공개 후 주가 반응. 물론 하락장 감안하더라도 시장 대비 좀 더 부진한 모습. 벤치마크 지수 대비 부진. 이러한 흐름 계속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고 2분기 실적에서 충당금 이런 부분으로서 한꺼번에 좀 반영을 시켜버릴 거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 부분 안 시키면 3분기에 또 시켜야 되기 때문에 불확실성 여정. 오늘 급락이 나왔지만 현 시점 별로 개인적으로는 반등 시 비중 축소 현 시점에서도 비중 축소 관점에서 말씀드려볼게요. 그리고 앞서 보여드렸다시피 인식이 쩔으니까 개인적으로는 뭐 믿음이나 이런 부분이 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안 가요. 비중 축소 관점에서 리스크 관리 이런 부분을 꾸준히 말씀드려보고 싶네요. 자, GS건설 작년에 현대산업개발 터졌을 때 안 그래도 힘든 장에서 건설사도 힘들었고 올해 뭐 PF에 대한 우려 때문에 작년에 많이 빠졌던 게 경기가 그래도 최악은 아니고 스무딩 오퍼레이션 과정 속에서 올라올 수 있다는 기대감 때문에 건설사들 올라오고 있었는데 하반기 PF 쪽 최근에 새마을금고 이런 쪽도 계속 뭐 부실 이런 부분 때문에 감리받고 감사받고 막 이러고 있죠. PF 많이 나가 있는 쪽. 그러면 증권사 이런 쪽까지도 문제 생길 수 있고요. 대출 부실, 폐업, 새마을금고 이런 쪽 그죠? 나갔던 뱅크런까지도 얘기 나오고 그러면 이거 증권사까지도 영향 미칠 수 있는 거고요. PF 쪽에 그러면 당연히 은행, 충당금, 설정, 불확실성 단순히 건설사만 하는 문제가 아니에요. 이런 부분으로 다 확대가 될 수도 있는데 PF에 대한 이런 악몽 조금씩 덜어내면서 올라오려는 찰나에 소위 GS건설 이건 비단 GS건설만한 문제가 아닐 수 있어요. 코로나 때 다 같이 원가 워낙 급등을 했었기 때문에 원가 절감이 화두였으니까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건설주들 전반으로 확산 가능성 점검을 하면서 오늘 GS건설 점검을 해봤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한 번씩 꼭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도움이 되는 컨텐츠로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화목한 소통하는 날이죠. 점심 식사 이후에 12시 30분부터 오후 12시 반부터 여러분들과 실시간 스트리밍 소통하는 방송 만들어 갈 테니까요. 많은 참여, 관심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오후장도 기운 내시고요. 화이팅입니다.